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상당히 델리케이트 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친상간이라든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간간히 어떤 분들이 어렸을 때 그 불행했던 사건을 토로하면서 울부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그런지 그러한 그 사연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잘 다뤄야지 자칫 잘못 다루면은 굉장한 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녀들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 남편분께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해서 이 아내 방에 들어간다는 게 그만 실수로 딸 방에 들어가서 딸을 더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이 사춘기였던 그 딸이 뭐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정신과 치료자가 이제 이 딸에게 자꾸 물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이상한 행동한 것을 소상히 물으니까 이 딸은 그때는 긴가민가 조금 이삭하다 또 부자연스럽게 뭐 하다가 넘겼던 것들을 다 아버지의 음심, 성추행 행동과 연결시켜서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 딸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안고 부비적거리면 그 꺼끌꺼끌 했던 거, 그래서 딸이 싫다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이 아버지의 그 딸이 귀여워서 하는 행위라기보다 아버지의 뭔가 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제 취급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딸이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이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목사였던 이 아버지는 졸지에 딸을 범하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파괴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야, 이거 뭔가를 치료한다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까발리듯이 의식 위로 떠올려 갖고 작업을 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억압된 것들을 자꾸 의식 위로 떠올려서 그거를 희석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근친상간이라든가 성폭행 이러한 문제는 친인척 간에 벌어진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의식 위로 떠올려서 표출시켰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묻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는 울고불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갔는데 이 애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엄마 아버지는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오빠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오빠가 자기를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2년 가까이 성폭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가슴 아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그 오빠와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대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는 대학원 다닐 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대학원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학업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워서 대학원을 이제 마치기로 작정을 하고 복학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 동기들은 다 졸업을 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여자가 좀 숫기가 없기를 해요. 혼자 논문을 쓰려니까 그게 진도가 안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자기가 현재 논문을 못 쓰고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날 자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오빠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오빠도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물었지요. 자, 정녕 자네가 오빠와의 그런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은 남자를 혐오하고 싫어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텐데, 응?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응? 오빠의 상처로 인해서 그 결혼을 못한 것도 아닌데 현재 논문 못 쓰는 게 왜 오빠의 탓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자, 사람은 자기가 수세에 몰리면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본능 같다. 당신도 지금 논문이 진척이 잘 안 되니까 그 뭔가의 탓을 돌리려고 애를 쓰던 와중에 오빠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더니 자기의 그 원통한 심정을 몰라준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몰라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렸을 때 부모도 없이 그런 오빠에게 시달렸는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응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가슴 아프다. 그거는 그거고 현재 당신의 문제는 그 오빠에게 당했던 그 문제가 아니고 논문을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 이거니까 다른 데로 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오빠를 파는 것은 비겁하다. 제가 이렇게 몰팡지게 몰아붙였어요. 그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 부인에게 그 여자에게 제안하기를 제가 그래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니까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도할 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한테 가서 이제 늘 혼나는 그런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를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관심 있는 주제를 뽑아라. 다음 주까지 뽑아와라. 또 그 주제를 뽑아오면 이거에 관련한 저널, 논문 이런 것들을 몇 개 읽고 요약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인의 그 논문을 무사히 쓰도록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인은 더 이상 오빠에 대해서 뭐 시비 걸지를 않고 이제 무사히 그 상담을 마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하다 할까요? 아니면 현재 뭔가 일이 안 풀리면은 그거를 저 멀리에 그 어렸을 때의 그런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덤태기를 씌우려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톱하지 않으면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현재의 뭔가 어려움인데,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지 이미 벌어졌던 과거 일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으면은 그때 일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효과 있는 고민을 해야지 이 허무한 고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불행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따지고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커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계속 이 친인척들이 자주 모여요. 명절 때 모이고 결혼식 때 모이고 장례식 때 모이고 생신 때 모이고 이렇게 수시로 모이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상에게 따지고 사과를 받으면은 그 대상이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관계를 끊고 말지 그렇게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그렇게 만남을 계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면으로 떠올려 놓으면은 그만큼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친인척 간의 절연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가 아주 농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여자의 경우는 오빠도 오빠에게 이제 막 사과를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오빠도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자라는 얘기예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은 저 멀리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고 할머니 손에서 그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 오빠도 어디엔가 자기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런 장난을 했는데 그 오빠 역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오빠도 자기 못지않은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 오빠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이 수시로 친인척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애들은 애들끼리 우르르 재우고 막 여러 사람들이 겹쳐 자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든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집의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서 교육받는 동안 우리가 데리고 살 수밖에 없다든가 또는 친인척이 손님으로 오면은 주무시고 가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가 등등 뭐 때문인지 하여튼 우리 사회에 이 어렸을 때의 친인척 간의 어떤 근친상간 성폭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뒤늦게 따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니까 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는 게 장땡이 아니라 어떤 거는 묻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